자, 이렇게 국제분업과 무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만드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가 기술 수준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노동력의 차이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우리가 현재 보면은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보다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비가 달라지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노동비가 좀 비싼 편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봐야겠죠. 하지만 그들은 또 자원을 가진 나라.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가 적게 드는 상품은 직접 만들어 수출을 하고 많이 드는 상품은 수입하여 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지금 나중에는 농업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농업진흥 정책에 의해서 모르겠지만 농업은 경쟁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넓은 땅에서 생산되는 인건비 없이 생산되는 농작물들이 더 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농작물을 우리는 사 먹고 그다음에 기술력이나 아니면 방금처럼 물질력인 TV라든가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은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비용이 그냥 말 그대로 적게 그냥 드는 걸 우리는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기술도 우위죠. 그다음에 다른 생산 방법이나 기술 이런 것도 모두 다 우위에 있을 겁니다. 섬유라든가 반도체. 하지만 모든 것들이 자 얼마 전에 보면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라든가 카니발이라든가 그 그랜저라든가 아반떼라든가 이런 그 생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해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우위에 있는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들을 우리는 절대 우위를 한다. 그럼 비교 우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비교 우위가 시험 문제가 될 텐데 비교 우위는 상품의 기회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포기하는 가치를 우린 기회비용이라 했는데 그 포기하는 가치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들을 우리는 비교 우위에 따라서 한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그리고 섬유 생산력이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직접 섬유를 생산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중국에다가 맡기게 되면 결국 우리가 둘 다 모두 생산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를 대부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생산 요소의 생산비 차이로 인해 초래된 국제 분업과 무역은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할지 섬유를 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 포기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지적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아마 수업 시간에서 제가 기회비용이 2분의 1, 3분의 1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수업 시간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제가 숫자를 반대로 써놨네요. 작년 거랑. 그래가지고 올해 거는 반대의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국제 분업과 무역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처럼 절대 우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서로가 국제적 분업에 의해서 잘하는 것을 서로 나눠서 한다면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까지 정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페이지 정리하도록 할게요.